한중일 3국의 인적자원 경쟁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 나라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으로도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인종적, 유전적으로 공통점이 많지만 동시에 각국마다 고유의 정체성과 유전적 특징도 존재합니다. 한국인은 한민족이라는 단일민족 의식이 강합니다. 최근 외국인 이민자 수가 증가 중이나 소수민족의 비율은 극히 작은 편이며 단일민족과 역사적 연속성 면에서 민족 중심의 국가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중국인은 중화민족이란 개념을 강조하지만 다민족 국가입니다. 55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수민족이 8 내지 9%를 차지합니다. 한족 비율이 압도적이고 한족 중심의 중화주의를 부르짖지만 다민족 융합국가라는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일본인 역시 야마토민족이라는 단일민족 의식이 강합니다. 아이누와 류큐 소수민족이 존재하지만 그 비율은 작은 편이어서 문화적, 혈통적 순수성을 강조하는 전통이 존재합니다. 세 나라 국민들의 혈통적 기원을 살펴보면 한국인은 북방 몽골로이드 계통입니다. 만주, 바이칼 지역 유목민과 일부 남방계가 혼합되어 있으며 단일민족 정체성을 강조하지만 유전적으로는 혼합되어 있습니다. 유전적 특징을 보면 Y염 색채 오투비가 한국인에게서 특이하게 많이 발견되며 동북아시아 북방계에 해당합니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DM, B계열로 동아시아 전반에서 보이는 목의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툰구스계와 알타이계 등 북방계 혈통이 강하나 남방계 유입 혈통도 일부 존재합니다. 민족 형성 과정을 보면 기원전 2000년에서 1000년경 만주, 연해주, 한반도 북부에서 남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여, 고조선 문화권에서 출발하여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을 형성했고 이후 한반도 내부 및 일본과의 교류로 유전자와 문화적 요소의 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인의 혈통은 다양한 혈통에서 기원했습니다. 북방의 한족이 남방의 토착민족, 서방의 유목계와 혼합된 것입니다. 한족은 문화적 개념일 뿐 혈통적으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적으로도 지역적 다양성을 보입니다. 북방의 황하 유역 주민들은 오스리 계통 유전자 중심으로 농경 문화를 꽃피웠고 이들이 오늘날 한족의 핵심 조상입니다. 남방, 양쯔강 이남 주민들은 오원, 씨, 디 등 다양한 유전적 특성을 보이며 묘족, 월족 등과 혼혈 형태이고 신장 지역을 포함한 서부 지역에는 중앙아시아계 R, Q 유전자도 존재합니다. 역사적으로 농경 문화의 중심이었던 황하 유역이 한족의 기원지로 간주되며 진, 한 시기에 한화 정책으로 여러 소수민족이 통합되었습니다. 수천 년간 정복, 이주, 동화가 반복되면서 혼혈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본인은 선주민인 조몬인과 이주민인 야요이인의 혼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전자, 언어, 문화 등도 이중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유전적 구성을 보면 조몬계가 약 20 내지 30%로 원시 동아시아계인 Y염 색채의 D1B를 보유한 점이 특이합니다. 야요이계가 약 70 내지 80%를 차지하며 이들은 한반도 남부와 중국 동부에서 이주했습니다. 유전적 특징을 보면 조몬계는 D1B 중심, 야요이계는 O2와 O3 중심입니다. 현대 일본인의 유전자 속에는 미토콘드리아 DNA N9B, M7A 등 조몬계 특유의 계통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역사적 흐름을 보면 기원전 300년까지는 선주민의 조몬시대로 수렵채집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기원전 300년부터 기원 후 300년까지 한반도 남부에서 건너간 이주민이 정착한 야요이 시대에 벼농사와 청동기 기술이 도입되었고 이들이 현대 일본인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문화적 정체성 면에서 한국인은 단일민족 의식이 강하고 일본 역시 단일민족 의식이 강하나 실제로는 혼혈민족이며 중국은 한족 중심의 다민족 국가입니다. Y염 색채 계통에서 오투비는 한국인에게 특이한데 고조선과 부여계로 추정되며 주로 한반도에 분포합니다. 오스리는 황하 농경민족인 한족이 그 주류이고 중국 북부와 한국 및 일본에도 일부 분포합니다. 한국인과 일본인 중에서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중국계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D1B는 조몬인 특유의 염색체로 일본의 동북부 선주민들에게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C2, O, RNAB 등의 염색체는 중국 북서부, 몽골, 신장 지역 유목민과 중앙아시아에서 기원한 유전자입니다. 다음, 국가 간 경쟁에서 인적자원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적자원은 경쟁력의 핵심 전략 자산이며 특히 지식 기반 경제,
디지털 전환, AI 산업, 기술 패권 경쟁이 강화되는 오늘날에는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과 생존을 좌우하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첫째, 인적 자원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입니다. 고급 인력은 기술 개발, 산업 구조 고도화, 생산성 향상에 직접 기여합니다. 로머의 내생적 성장 이론에 따르면 인적 자본 축적이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을 지속시키는 핵심 요인입니다. 둘째, 인적 자원은 산업 경쟁력의 근간입니다. 반도체, AI, 바이오 등 고부가 가치 산업의 경쟁력은 전문 인재 확보 여부에 좌우됩니다. 고급 인재의 유출 또는 유입 여부가 산업의 지속성과 혁신 속도를 결정합니다. 중국은 천인 계획과 같은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을 통해 첨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고, 미국 역시 전 세계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여 실리콘밸리의 경쟁력을 유지하려 합니다. 셋째, 국가 혁신 능력의 중심에 인적 자원이 존재합니다. 연구개발, 창업 생태계, 특허와 논문 생산성은 인적 자원의 역량에 의해 좌우됩니다.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융합 능력은 국가별 혁신력의 질적 차이를 초래합니다. 일본은 제조업의 혁신 역량이 높지만 디지털 창업 문화는 상대적 약점으로 지적되는데, 이는 인재 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교육열과 ICT 인재 기반은 우수하지만 창의성과 다양성 측면은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넷째, 소프트 파워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도 인적 자원이 중요합니다. 문화, 언어, 기술, 학문 등을 통해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역할을 인적 자원이 담당합니다. 최근 K 콘텐츠 인재, 한류 스타, IT 개발자들이 한국의 문화와 기술 파워를 강화시켰습니다. 다섯째, 인적 자원은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서 국가안보 역량을 좌우합니다. AI, 사이버 보안, 우주 및 양자 기술 등 국가 전략 기술은 대부분 고급 인재들을 필요로 합니다. 군사 기술 우위, 즉 우수한 드론, 로봇, 지능형 무기의 개발 능력은 전적으로 인적 자원에 의존합니다. 여섯째, 인적 자원은 사회적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유지시킵니다. 인적 자원의 질이 소득 격차 해소, 사회 통합, 민주적 역량 향상에 기여하며, 특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는 고부가 가치 인력의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적 자원은 경제적 측면에서 생산성 향상, 성장 지속성을 확보하고, 산업 측면에서는 기술 고도화와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며, 안보 측면에서는 전략기술 우위와 사이버 방어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사회적으로는 고용 창출, 계층 이동, 사회 안정에 기여하며, 외교 측면에서는 유학생,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소프트 파워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국가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라 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가 국가의 가장 희귀한 자산이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교육 혁신, 해외 인재 유치, 직무 재교육 등을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적 자원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적 자원 경쟁력은 한 국가나 지역이 보유한 인력의 질과 활용 수준을 통해 경제 성장과 혁신 역량을 뒷받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인적 자원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6대 결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의 수준과 내용이 인적 자원의 질을 결정합니다. 기초교육은 문해율을 높이는데 필수적이고, 고등교육은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며 스템, 즉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 비중이 늘어날수록 인적 자원의 활용성이 향상됩니다. 피사, 즉 국제학업성 취도평가 성적, 고등교육 이수율, 직업훈련 이수 비율 등이 그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술 및 전문 역량이 인재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고급 기술, 디지털 역량, AI 개발 역량 등 기술 숙련도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스템 인재 비중, 박사급 전문가와 R&D 종사자 수 등 연구개발 인력, 반도체, 바이오, 첨단 제조업의 인재질이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이를 측정하는 지표로 R&D 투자 대비 인력 비율, 특허 창출 역량 등이 있습니다. 셋째, 노동시장 유연성이 인적 자원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해고와 채용의 유연성, 근로시간의 유연성, 임금 수준과 생산성, 청년 여성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 지역 간, 산업 간 인력 이동 가능성 등이 노동시장 유연성의 세부 요소입니다. 핵심 지표로 고용률, 청년 실업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등이 있습니다. 넷째, 건강과 복지 수준이
인적자원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노동인구의 기대 수명이 길고 만성질환 발생률이 낮을수록 스트레스와 산재율이 낮을수록 실업급여, 의료보험,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질수록 인적자원 경쟁력이 향상됩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건강 수준, 기대 수명, 노동 손실 일수 등의 지표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문화적 요인도 중요합니다. 노동자들의 일에 대한 태도, 시간 약속과 책임감, 노동윤리와 근면성이 인적자원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창의성과 혁신성, 즉 도전정신이 강하고 창업률이 높으며 실패를 허용하는 문화 등이 중요하고 팀워크와 공동체 기반 협업 능력,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고 활용하는 능력 등이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들입니다. 이는 창업률, 글로벌 인재유치 순위, 다양한 문화의 수용성 등의 지표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정부 정책과 제도적 기반이 경쟁력을 결정합니다. 정부의 인재 양성 정책과 교육 투자 규모, 글로벌 인재 도입 제도와 비자 정책, 유연하고 공정한 노동 관련 법규와 제도, AI 시대와 디지털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 인력 정책 등이 갖추어져야 하며 정부의 교육비 지출, 외국 인재 유치 지수 등의 지표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평가한 한중일 세 나라의 인적자원 경쟁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 수준과 교육의 질 측면에서 한국은 높은 고등교육 진학률과 피사 상위권이라는 점이 강점인 반면 창의성 교육이 부족하다는 약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중국은 대학 수가 많고 과학기술과 엘리트 교육이 우수하다는 강점이 있으며 농촌 지역 교육이 낙후되어 있다는 약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일본은 기초학력이 안정되어 있고 직업교육이 강점인 반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정체되어 있다는 약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둘째, 기술 및 전문 역량 면에서 한국은 IT와 반도체 분야의 인력이 우수한 반면 고급 기술 인력의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중국은 AI, 빅데이터 부문 인재가 급증하고 있으나 질보다 양 중심입니다. 일본은 제조업 기술과 로봇 분야의 전문성이 세계적 수준이지만 디지털 전환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셋째, 노동시장 구조와 유연성 면에서 한국은 경직된 고용 구조와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중국은 농촌 인구의 도시 이주가 유연하지만 불평등이 심하고 농민공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본은 정규직 중심의 고용은 안정되어 있으나 이직률이 매우 낮고 젊은 층 고용 불안이 지적됩니다. 넷째, 건강 및 복지 면에서 한국은 건강보험이 보편화된 반면 노동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중국은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으나 의료 접근성 면에서 격차가 큽니다. 일본은 건강 및 기대 수명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장기 고용 제도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문화적 요인에서 한국은 높은 교육열이 강점으로 지적되지만 수직적 조직 문화, 창의성을 억제하는 분위기 등이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중국은 근면성과 강한 집단주의 성향이 긍정적 요소이고 개인의 창의력 발휘가 어려운 단점이 지적됩니다. 일본은 팀워크와 질서를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가 긍정적 요소이고 혁신 속도가 느린 점은 부정적 요소입니다. 여섯째, 정책 및 제도 면에서 한국은 다양한 인재 육성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고용의 유연성 개선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국가 주도의 강력한 인재 육성 전략이 추진되고 있고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일본은 평생 고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으나 노동 유입을 규제하는 편입니다. 요약하면 한국은 높은 교육 수준, 디지털 기술, 우수한 ICT 인프라 등이 장점이고 노동시장의 경직성, 창의성 부족, 고용의 미스매치 등이 단점입니다. 중국은 인재 규모가 압도적이고 국가주도 전략이 우수하다는 점이 장점이고 도시와 농촌 간 격차, 교육 불균형, 인재의 질 문제 등이 약점입니다. 일본은 숙련 기술력이 풍부하고 건강한 노동력, 질서 정연한 문화 등이 장점이고 고령화, 더딘 디지털 진행 속도, 보수적인 이민 정책 등이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IMD의 세계 인재 랭킹 순위는 3대 요인, 즉 투자와 개발, 해외 인재 유치력, 기술 역량 보유 등을 포함 31개의 지표로 평가됩니다. 2024년 IMD의 글로벌 인적자원 경쟁력 순위를 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63.56점으로 전 세계 67개 국가 중 26위, 중국은 58.18점으로 38위, 그리고 일본은 55.55점으로 43위를 차지했습니다.
IMD의 인재 경쟁력 상위권은 스위스,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등이 차지했으며 한중일 세 나라는 경제력과 산업화 수준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 향후 성장 정체가 우려됩니다. 더욱이 세 나라는 세계의 다른 국가들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인구 감소 국면으로 이행 중이어서 인적 자원의 질 향상이 더욱 시급합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경제 성장률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은 노동 투입, 자본 투입, 그리고 총 요소 생산성의 함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는 이 세 요소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고령화는 노동 투입을 감소시킵니다.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 잠재 성장률을 저하시키고 생산 가능 인구 내에서도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지면 평균 생산성이 저하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위축시킵니다. 둘째, 자본 축적이 둔화되고 투자가 위축됩니다. 고령층은 소득보다 소비가 많은, 즉 마이너스 저축 계층입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 국가 전체의 저축률이 하락하고 이는 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듭니다. 나아가 인구가 감소하면 내수 시장이 위축되고 이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제약합니다. 미래의 노동력 부족에 대한 우려도 기업 투자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셋째, 총요소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젊은 인구 감소는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성, 위험 감수 정신의 약화로 이어져 혁신 동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고령화된 노동력은 새로운 기술 습득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반적으로 노동 생산성 증가율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재정 건전성이 악화됩니다. 고령 인구 증가는 연금, 의료, 요양 등 사회복지 지출을 급격히 증대시킵니다. 이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재정 적자를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됩니다. 또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근로소득세 및 소비 관련 세금 등 국가의 세수 기반을 약화시켜 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다섯째, 내수 기반을 약화시킵니다. 인구 감소는 전체 소비 규모를 줄여 내수 시장을 위축시키고 이는 기업의 생산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 성장률을 더욱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이 장기 불황 국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중국의 성장세가 꺾인 상황, 최근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장기 불황을 닮아가려는 듯 활력이 저하되는 원인이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에 기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상쇄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요구됩니다. 첫째, 기술 혁신 및 자동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자동화, 로봇, AI 등 기술 혁신으로 대체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둘째,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해지면서 고령층의 노동 의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면 노동력 감소를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합니다. 동아시아에서 여성들은 가사에 얽매이거나 파트타임 노동에 그치는 경우가 흔한데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정책을 통해 노동 공급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 인구 감소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교육 및 인적 자본 투자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인적 자본을 강화함으로써 생산성 하락을 방지하거나 높일 수 있습니다. 한중일 세 나라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성장 잠재력이 눈에 띄게 둔화되는 상황이어서 기술 혁신, 자동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투자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